독해. 한두 번 들었다고 막 갑자기 독해가 늘진 않아요. 엄연한 현실인데, 독해는 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숙달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문장을 읽어내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의 독해는 난이도 문제도 있지만 난이도보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풀어낼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원별로 하고 있는데 공시 영어가 총 20문제인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독해는 10문제 정도 돼요. 그럼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영어 한 60분 주면 다 풀어요. 거기 나오는 독해 다 90점 이상 독해로만 따졌을 때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국사도 봐야 되고 국어도 봐야 되고 뭐 선택 과목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설명을 한두 번 듣고 제가 해줬다고 그래서 귀만 즐거워가지고 나도 갑자기 된다? 그건 없어요. 여기서는 방법적인 접근 방법만 이야기하는 거지 숙달하고 연습을 해서 3월 28일, 6월 13일에 고득점을 맞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문법, 어휘 이런 거야 제가 길을 이끌어서 물론 외우는 것도 여러분 몫이긴 하지만 이제 방향을 제가 계속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독해는 여러분이 좀 노력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매일 어휘 외우듯이 독해 지문 10개씩은 뭐 한다든지 이런 세월이 누가 그러잖아. 인구의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시험 볼 때 자연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맞추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야. 이게 내 설명 한두 번 탁 들어 무슨 뭐 내가 신여?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뭔 신여 신은 고무신도 아니고. 자, 유형별로 잠깐 보면 주제 제목 요지 찾기가 있고요. 빈칸한 성이 있는데 빈칸한 성은 뭐 냉정히 칼같이 나누면 문법도 빈칸한 성이 있고 어휘도 빈칸한 성이 있고 독해도 빈칸한 성이 있는데 독해 빈칸 완성은 세 개는 아니죠. 세 개. 하나는 내용 완성이에요. 글 전체의 내용을 완성하라는 얘기고 빈칸이. 하나는 출제자야 내용 완성으로 낸 것 같지만 우리는 어휘로 보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긴 지문이어도 어휘로 낸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연결어. 그래서 출제자가 독한맘 먹고 작정하고 독해를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빈칸한 성을 많이 내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우리말 빈칸 빼도 어려운데 영어 빈칸 빼놨지. 저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보면은 빈칸한 성이 배점이 제일 난이도 높은 3점짜리가 제일 많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건 그래 분위기 목적. 얘네들은 그냥 뭐 1점 주고 이런 게 되는겨. 글의 통일성, 논리적인 하나의 흐름을 맞추란 얘기예요.
뭔 얘기냐? 고춧가루 찾아내란 얘기야. 쓸데없이 들어간 문장, 어색한 문장 찾기. 주어진 문장 넣기. 글 순서 정하기. 물론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7월부터 나랑 월요일날 독해 단과를 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러면 그냥 야 문제만 봐 이렇게 할 텐데 요 문제풀이만 와서 나랑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 거 독해 파트를 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요새는 이제 다 해줘요. 웬만하면 가서 종합반에서도 제가 이론 종합반에서도 수요일날 독해를 이제 어느 정도 기출문제 갖고 해주는데 아무튼 전자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락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야 해석 안 하고도 되네. 안 하고 되는 게 어딨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글의 세부사항 찾는 거야. 이거는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를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뭐 원어민처럼 또 우리말처럼 술술 읽어가지고 풀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현실에서 우리말로 돼 있는 국어 문제도 잘 푸느냐 이거지. 국어도 독해가 있는 거잖아.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 그거 그러면 모국어니까 100% 퍼펙트하게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는 더 어떡하냐 이거지. 결국 국어랑 영어는 공통된 것도 많은 거예요. 국어 어휘도 틀리는 경우 있지. 국어도 어휘 묻지 않나? 한자 성어 같은 경우. 속상하지 않냐? 모국어인데? 야, 영어 틀리는 거는 그렇다 쳐. 우리말 아니니까. 근데 국어 틀리는 건, 야, 이민 왔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자꾸 잔소리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 보는 거예요. 문장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어휘, 구문 보는 능력, 문법도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백그라운드가 튼튼해야 돼요. 그거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거 별로 소용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 전략, 독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주제, 제목, 요지 찾기. 그나마 독해에서 얘를 제일 잘해 그래도.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수능 책도 제가 제일 먼저 나와. 그래서 앞에 열심히 하다가 빈칸 완성 나오면서부터 책 덮어 안 해. 재미없거든. 그런 경험 많을 텐데 나도 그랬는데. 전체를 보란 얘기야. 전체 보기. 그러니까 산을 있으면 이게 어떤 산인지 무슨 숲인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따질 필요는 없단 얘기야. 전체 보란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느냐 문제 풀 때. 선택지 1, 2, 3, 4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제자의 심리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문 설정해 놓고 문제를 주제, 제목, 요지를 냈어.
그럼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지 1, 2, 3, 4에다가 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답 설정해놓고 나머지 이제 객관식의 맹점이에요. 만약 2번에다가 답을 해놓고 나머지 1, 3, 4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딴 말을. 그러면 분명히 정답 설정한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 가령 예를 들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난이도 있게 오답을 끌어낸다든지, 또 문제 출제 오류를 없애려고 반대 성향을 이런 출제자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선택지라고.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고마운 건 뭘로 돼 있을 때? 그렇지.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 고마운 게 아니야. 다른 수험생도 다 쉽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한글로 돼 있으면. 그래서 내가 독해에서 뭐가 중요하다래? 어휘. 그게 뭔데? 선택지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어휘거든. 결국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갖다 쓰면 별로 안 어려운 거거든. 근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바꿔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동의어라든지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게 빵빵하면 1, 2, 3, 4 읽고 본문 처음 두세 줄만 읽어도 1, 2, 3, 4 왜 썼는지가 답이 나온다니까. 그게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서 빵빵할 때의 자신감이거든. 알겠어요? 예, 아이고, 어휘 좀 바꿔냈구만. 다 그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도 출제할 때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모든 선택지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건 나중에 빈칸 항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선택지가 3개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 설정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반대의 성향을 쓰려고 하는 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답 빼고는 나머지는 반대로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긍정어감, 부정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긍정어감, 마이너스는 부정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답을 설정해 놓고 요 놈들 한번 어렵게 내볼까? 오답을 한번 끌어내볼까? 이렇게 하고 선택지를 설정할 때 정답을 줬단 말이죠. 어느 선택지 N가는. 그러면 선택지 중에 어딘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1, 2, 3, 4 중에. 물론 4개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면 요게 중심 소재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뭐 2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처음 보는 전문 용어를, X라는 전문 용어를 2번에도 주고 4번에도 줬어. 이렇게 줬다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형용사라든지 어떤 동사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스펠링만 있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창의적인이란 말을 imaginative나 original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creative이 아니라.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한 거라고. 같은 말을 쓴 것도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동의어도.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보이면 얘는 정답될 가능성이 높고요. 선택지 4개 중에 선택지 중에서 서로 정반대의 뜻으로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걔도 정답될 확률이 둘 중 하나가 높은 거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리치하고 푸어. 리치하고 푸어가 나온다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1번에다가 리치 쓰고 4번에다가 푸어 썼어. 그럼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난겨. 답 몇 번이요?
어이구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본문 안 보는 겨? 봐야지. 그런데 이게 이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왜 썼는지가 자연스럽게 일일이 귀착이 되는 거라고. 그게 출제자 심리예요. 본문 설정해놓고 정답 설정해놓고 선택지를 쓰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다 찍히고 있는데 별로 저는 그래서 독해할 때 그 동영상 찍는다든지 인쇄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건 책에 안 나오거든. 우리끼리만 노하우로 여러분이 갖고 있으란 얘기야. 근데 뭐 어차피 찍어서 올려놔도 볼 사람도 없어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이 좀 싫어하려나. 선택지에 극단적 표현이 나와요. 극단적 표현은 주제될 일이 거의 없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제 뭐가 극단적 표현인지 얘기할 거예요. 또 하나 극단적 표현은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제될 확률이 거의 없냐면 주제는요 보편 타당 적절해야 된다라는 논리적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 제일 잘 나오는 애가 온네 온니. 오직 단지 뭐뭐뿐인, 오직 뭐뭐만 이런 거 주제 설정 1, 2, 3, 4에 나오는 거예요. 1, 2, 3, 4에다가 이거 지금 선택지 얘기하는 거라고. 본문이 아니라 야 본문에 온니 나왔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택지에 나오는 온니를 말하는 거야. solely 얘도 오로지 전적으로 이런 거야. exclusively 얘도 only의 뜻이에요. 이왕 나왔으니까 혹시 또 나 같은 출제자 있을까봐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아씨 왜 나만 여러분 안 추워? 왜 난 춥지 오늘?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없어서. 원래 맞아요. 머리 그래서 겨울에 모자 쓰는 거야. 모자는 머리만 따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체온은 머리를 통해서 발산이 되거든.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모자 쓰는 거야. 그래서 모자 쓰면 따뜻한 거야 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겨. 그래서 겨울철에 목욕탕 갔다 오면 여기서 김 나오는 거 보여? 목욕을 해봤어야 알지.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니네 이거 알아? 이렇게 하고 이제 온니를 업그레이드판 해주는 겨.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 표현 안 되는 거고. 또 얘네도 극단적 표현이에요. all, every 모두가 뭐뭐해. 에이 모두가 뭐뭐해 보다는 대부분이 뭐뭐해가 조금 더 좋은 글이거든요. 이거에 또 정반대 어떤 뭐뭐도 안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always, invariably, 항상보다는 이따금씩이 남겨. 그러니까 문법으로 따지면 전체 부정보다는 부분 부정이 난 거라고. 전체 긍정보다는 부분 긍정이 난 거고.
sometimes가 더 나은 거라고. 그게 더 인간미스러운 거. 이건 어느 때 쓰냐면 주로 통계 같은 거 설명할 때 precisely, exactly 쓰면 조금 극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일치한다 뭐 이거보다는 대략이 난 거라고. steadily, constantly, 끊임없이 꾸준히. 대한민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했다. 중간에 한번 하락세는 없었을까?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얘네들은 주제될 확률이 없다고 보면 돼요. 100%.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선택지에다 쓰면 거의 주제나 제목, 요지 설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면 돼요. 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글의 세부상에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면 시험 보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독해 세부사항 저거 풀긴 푸는데 시간이 어때? 오래 걸리지.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할 때 1, 2, 3, 4에 온리 보이면 그 온리가 있는 문장을 본문에서 해석하지 말고 비슷하게 생긴 애 일단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 일치하지 않는 애 고르시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길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선택지를 보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설명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쭉 읽어보고서 이제 선택지 분석이 끝났어. 두 번째, 글 서두를 최대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양 언어와 다르게 영어는 결론부터 말하길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 영어가 공무원 한국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동양 언어를 따라가기 시작했어. 즉 말을 뱅뱅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영어의 특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제문이든 아니든 글 서두에는 중심 소재, 핵심어를 주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글 서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 전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뒤집을 거라고. 그게 와요. 그걸 단락 전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2개월 연습시킨다고. 단락 전개 방식만. 그래서 글 서두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글 전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글 서두는 주제문이든 아니든 중심 소재, 핵심어를 주는데 얘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읽어보면 알아.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 문장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 중심 소재, 핵심어를 찾는 순간 거의 게임은 80% 끝난겨. 그러고 아까 선택지를 먼저 봤기 때문에 글 서두 읽고 중심 소재, 핵심어가 판단이 되는 순간 아까 분석하면서 이게 답일 것 글서도 딱 읽는 순간 딱 맞아 떨어지면 거의 끝난 거야. 이때 조심할 거 물론 있는 단어 그대로 다 써주면 좋은데 거기 있는 중심 소재가 선택지에 그대로가 바꿀 수도 있어? 바꿔치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을 바꾼다고. 여기서 글 서두라 하면 딱 한 문장이야? 이어지면 두세 문장까지야? 두세 문장까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최대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글 쓸 때 어디가 제일 힘들어? 처음 쓰기가 제일 힘들지. 처음 한두 개 써놓으면 그래도 몇 줄은 가잖아. 글 쓰는 거 이런 거 할 때. 주제 설정은요, 글 서두 아니면 후반부에다 하는 게 80%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 어려운 게 10%가 주제문을 안 준 경우, 또 10%는 가운데 있는 경우. 그럼 나머지 80%는 서두 아니면 후반부 있어요. 이때 후반부를 볼 때 그냥 얼른 후반부를 보지 말고 글 서두를, 물론 글 서두 보면 내가 여기다 하고 싶은 얘기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두 보면서 후반부로 가다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오면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뒤집어지는 경우. 이 뒤집는 장치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뒤집어지면 뒤집어진 바로 뒤에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애가 however예요. 뭐 또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장? 의문문 뭐 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물어볼 때 쓰는 거지. 그럼 글 쓰는 사람이 물음표 쓰면 몰라서 물어봐? 아니면 문제 제기하겠다는 얘기야? 그 문제 제기가 뒤집는 거야. 이때 이 물음표가 한 문장만 있으면 뒤집는 거야. 그런데 막 3개, 4개씩 의문문 있는 경우 있지? 그거는 독해할 때 빨리 대충만 읽어봐도 될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니? 요럴 경우가 되니? 뭐뭐니? 뭐뭐니?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귀찮니? 뭐 이러면서 넘어가자고 이런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문문이 막 서너 개씩 이거저거 써놓으면 상황을 한번 이 사람은 접근을 해보는 거라고. 이런 상황도 있나? 이런 안 중요하다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경우가 있다고. 그 뒤집는 뒤에를 조심해야 돼요. 자, 만약에 안 뒤집어졌으면 글 서두랑 후반부 보면 주제 제목 요지는 거의 다 나오고요. 그래도 그럼 안 읽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가운데 뒤집지 않으면. 읽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메이저야 마이너야? 안 읽은 데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아까처럼. 그래서 나머지는 빨리 읽으면서 선택지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기출문제로다가 이거를 해주면 좋은데, 기출문제는 이미 했어 안 했어? 언제? 12월 달 문제풀이가 기출문제풀이였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를 제가 여기서는 안 넣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쉬운, 그래 독해 패턴을 따라올 거 아니야. 쉬운 예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98쪽 피세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미국에서 들불의 역사, 2번 들불로 타버린 소방관들의 집, 3번 서부 전역에 걸친 들불
무엇이 시작하게 했나? 아유,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들뿌리구만. 와일드 파이어구만 뭘. 4번 aggressive 뭔가 거센 이런 거잖아요. 호전적인 이런 거니까 거센 들불로 torment. 내가 토로 들어가면 막 비트는 거라 할지 괴롭히다. 고통당하는 소방관들. 2번 아니면 4번이 답입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소방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2번 웃기지 않냐? 아니 무슨 뭐 소방관네 집 탄 게 무슨 주제로 어떻게 하려고 뭐 그냥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면 돼요. 그럼 4번이 답될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출제자여도 톨먼트니 어그레시브니 이런 걸 쓸 때는 니네 어휘 좀 수준이 있니? 라고 슬쩍 떠보기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첫 문장 가봤더니 pure 원래 이제 연료를 더 추가하는 건데요. 수동인자나 그럼 drought 가뭄과 개발로 인해 더 악화된 서부에서의 들불이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코박 어그레스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creating 결국은 너무 dangerous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소방관들이 점점점 reluctant 꺼려 리스크 목숨 안 걸을 껴나 이제 목숨 안 걸어 내가 미쳤다고 목숨 걸고 집을 구하냐? 이런 목숨 걸고 집 구하는 걸 꺼리고 있다고. 특히나 만일 그 불나고 있는 집의 주인들이 자기네 재산 보호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나 더 그렇단 얘기야. 거의 끝난 거야. 얘는 따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400, 1982, 750, 뭐 30마일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지. 그러면 특별히 주제문은 없지만 이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앞에 세 줄을 통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끝내버린 거라고. 그러나 문제는 1, 2, 3, 4 보면서 톨먼트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거는 답이 나올 일은 없고요. 답 몇 번이요? 4번이요. 이렇게 푸는 거 쉬운 거예요. 쉽게 접근할 거라고 그랬지 내가 본문은.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별표 중요한 패턴입니다. 독해 1, 2, 3, 4 먼저 봅니다. 카본 탄소의 무용지물 쓸모없음. 2번 이산화탄소의 기능들. 3번 탄소 지구온난화의 원인. 4번 탄소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통념, 잘못된 통념, 미스컨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산소 얘기 같은데 첫 문장 볼까? Over the past century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지난 100여 년 동안에 걸쳐. 그래, 그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평균 지구의 기온이 0.7도 상승했어. 그럼 지구 온난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0.7도까지 몰라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건 지난 1세기 100여 년 동안에 걸쳐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뻔한 얘기를 뭐하러 그걸 신경을 쓰냐 이거지 우리가. 잘 들으세요. 글서두에 누구나 뻔한 얘기를 쓸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 카본. 그래 내가 탄소 얘기할 줄 알았어. 아까 1, 2, 3, 4 보면서 탄소 얘기할 2번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산화탄소는 아니야. 그냥 탄소지. 탄소가 usually 형광펜 어떻게 할게요? 뒤집을게요 이런 거라고. 이걸 일반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통념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 4번이에요.
유설리 보는 순간 그냥 4번이 답이라고. 일반인들이 탄소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오해라고, 통념 비판 방식. 봐봐요. 통상 보면 탄소가 blame, 욕 처먹고 있어. 탄소, 이 나쁜 탄소! 이런 겨. 탄소가 주 원인이라는 거지. 기후변화 유발에. However,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형광펜 뒤집었어. 멀리서 뒤집지도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 탄소를 원인으로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아닐 거란 얘기지. 왜? 이제 전문가 얘기 나오잖아. 화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다음 몇 번? 4번이요. 미스컨셉션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설리를 뭐로 대체했어? 커먼으로 대체한 거고, however를 미스컨셉션으로 보는 거라고 뒤집어버려. 이거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 therefore 형광펜. 결론 내리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due to 증가 때문에 해로운 기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건 에러, 잘못된 거라고. 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를 중간에서 설명했나 봐. 이런 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해 줬어. 읽어봐. 이런 거 알았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스컨셉션 같은 건 잘 알아두는 게 좋고요. 넘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면 돼요. 3번. 다음 글의 주제는요. 마케팅에 있어서 냄새가 갖는 효과. 2번. 장 보러 가는, 쇼핑하러 가는 데 있어서 현명한 방법들. 3번. 마케팅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 4번. 심리적인 마케팅 기법들. 첫 문장. A trip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트립, 여행 가는 거니까 그냥 슈퍼마켓 장 보러 가는 건 psychological warfare, 심리, 전쟁, 연습하는 것 같다. 끝. C메다 형광펜. 해석해봐. 10만. 뭐뭐인 것 같다지? 이걸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 요새는 초등학생도 알겠다 이거. 그럼 내가 왜 형광펜 치라 그랬어? 말투가 어때?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죠. 필자가. 야, 뭐뭐인 것 같아. 우리 왜 국사에서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을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어디요? 거기 울돌목인가 뭐 거기서 일본 새끼들을 확 이겼다. 이렇게 하면 객관적이야. 의기충천한 병사 100명을 데리고 용감무쌍한 이순신 장군께서 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로 나 봤어? 폭풍. 그럼 여기는 주관성이 개입돼 안 돼? 개입되면 주제문요. 필자의 주관성, 조동사라든지 이런 쓰임, 그 다음에 형용사라든지 주관성이 개입되는 이런 동사, 형용사, 조동사 이런 걸 쓰면 상당히 주제문에 가까운 거고 요지글이라고. 답 몇 번이요? 4번이요. 끝난 거라고. 4번 볼까요? 다음 글의 주제는요. 1번 Worldwide Consumer Strike Against Fast Food. 패스트푸드 먹지 말자는 전 세계적 소비자 파업운동. 2번 점점점 늘어나는 인기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3번 현대인들을 위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장점들. 4번
버거 체인점에 대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상충된 반응들. In France,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맨 끝에 2011년 6,000개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in France 하니까 세부적인 걸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끝에까지도 세부적이지. 얘는 따로 주제문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럼 다 읽는 거야. 이게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얘는 따로 주제문이 없을 거란 생각을 신속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서두하고 후반부 한번 봐도 돼. 그렇게 봐도 돼요. 프랑스에서 some protesters, 몇몇 시위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언제? 그 현 지역의 농부 활동가인 호세 부어라는 사람이 헤이 건초 마차를 끌고 가자 환호성을 지른 게 도대체 뭔 일이 있던겨? 하나만 더 읽어볼까? 디스 이것은 바로 마크트 알리는 것이었다. 보어 트라이얼 재판 시작을. 이 사람 뭐 죄졌나 봐. 재판하나 봐. 온 차지 어떤 혐의냐면 destroying 아이고 뽀셔버렸어. 다 빠셔버렸어. 로컬 멀티내셔널 푸드 체인 지난 8월 그 지역에 있었던 다국적 푸드 체인점을 부셔버린겨. 파괴해버린겨. 그래서 이 사람 그 혐의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마차 끌고 가는 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상황 알겠어? 그림? 끝으로 갑니다. 대열 아부터 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럽에는 now 지금 4,943개의 체인점들이 있고 그 회사는 계획 raise 증가시켜 늘려 숫자 2011년까지 6,000개로 늘리겠다 이거지. 야 체인점 늘어난디야. 체인점 부셨디야. 그러면 글서두에서는 체인점을 좋아해 싫어해? 근데도 끝에 가서는 늘린디야 그 회사는. 계속합니다. 세 번째 줄. 그는 주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체인점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수용할 수 없는 얼굴이고 결국 가비지 푸드를 공급하는 그런 거라고 주장한 거지. 그래서 현지의 체인점에 반대하는 그 시위들이 점점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 여기서 이제 널리 퍼져가고 있어. 여러분은 may, think 요거 쓰면 아마 다음은 뒤집을지도 몰라 이런 거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 야 유럽인들은 체인점에 대해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즉 한 가지 불가피한 사실만 제외하고는 그거 빼고는 얘네들 푸드 체인점 되게 싫어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럽인들 작년 한 해 동안만 96억 달러에 해당하는 버거를 먹어치운겨. 엄청 처먹었다고. 여러분은 싫어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은 버거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4,943개에 달하는 체인점이 2011년 가면 6,000개로 늘리겠다고 지금 그 체인점 회사가 계획 중이라고. 다음 몇 번? 4번이지. 상충된. 결국 conflicting이란 단어 알아? 이런 거지. (5번) 다음 글의 제목. 효과적인 의사소통. 2번 심리학의 특수용어. 3번 anxiety라는 그런 단어의 두 가지 정의. 4번 과학의 jargon. 2번 아니면 4번인데 왜냐면 어휘력이 빵빵했다면
좌간이라는 단어가 스페셜 랭귀지거든. 전문용어, 특수용어, 은어, 속어 같은 거. 아무튼 몰랐어도 상관은 없어. 그냥 한번 가보자고. Every scientific discipline tends to develop its own special language. 뭐라? 스페셜 랭귀지? 과학? 과학 얘기 같은데? 모든 과학 분야마다 자체의 전문 용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성향이 있어. 왜냐면 자기들로는 생각하기에 일상 언어는 그냥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언어 갖고는 과학 용어에는 inadequate, 부적당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고 심리학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 뒤에서부터는 과학 얘기에 심리학 얘기에 심리학 얘기하고 끝내는 거라고. 답 몇 번? 2번이요. 쉬운겨. 좌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걸 스페셜 랭귀지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 어떤 특정 소수 집단 같은 데서만 쓰는 은어, 속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캔트, 링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어휘 하나 알려주면 바나큘라. 얘도 특수어인데 특히 사투리, 방언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다이알렉트하고 같은 거예요. 사투리를 많이 쓰인다고. 사투리도 그 지역에서만 쓰는 특수 언어잖아요. 이 링고는 랭귀지에서 왔잖아. 링고, 랭귀지 이렇게. 자, 6번. 대놓고 속담 문제 냈다고 알려주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 어울리는 속담. 1, 2, 3, 4 먼저 봅니다. 스담, 폭풍우 뒤에 고유가 찾아온다.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2번. 지켜보는 팥 냄비는 절대 안 끓어. 서두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3번. 너가 갖고 있는 클로스 천에 맞게 코트를 재단하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4번. 불에 든 아이 불을 두려워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앞으로 행동하는데 트라우마가 된다는 얘기야. 첫 문장.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껴본 적 있어? 아이고 뭐 많지 그죠? When do you feel? 여러분 언제 무기력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즉 당신이 해본 어떤 일에 대해서 언제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가장 최악의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이라고. 끝난 거 아니야? 몇 번이요? 4번이지. 아니요. 끝까지 확인은 할 거예요. 맨 끝으로 갑니다. You know. 여러분은 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Past failure. 형광펜. 끝났잖아. 과거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지만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괴롭히는 거라고. 함트. 알겠습니까? 그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거야. 과거에 실패한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독해만 하니까 재미가 없지. 어휘 좀 하나 해줘 볼까? 그 6번 위에서 5번째 줄 tremendous가 나올 거라고. 밑에서 4번째 줄 정중앙에 기출문제죠. tremendous. 이 트램이 떨다야. 덜덜덜덜덜 떠는 게. 그래서 온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떨고 있는 거야.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거야. 어마무시한 이런 거. 이 트램이 떨다에서 온 거야. 어원으로 가면. 그래서 진짜 전율을 느끼다 떨다가 트램블이야. 떨다. 그걸 세게 발음하면 발음이 트랩이 되는 게 어원이. 그래서 트라퍼데이션이 전율, 공포, 겁 이런 거야. 덜덜덜 떨림 이런 거. 또 시험에 나온 애가 intrepid 안 떨어 이렇게 용감하니 용감한. 이 트레멘더스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원래 여기 쓰고자 하는 요 정답은 나랑 대결을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상대 적이 가공할 만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탱크 3-4대밖에 없는데 쟤네는 막 1000대씩 있어. 못 덤벼? 그러면 우리 죽어.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다고. 그걸 가공할 만한 이런 거야. 그게 formidable이라고. 하나 더 하면 뭐야? 무서워서 의심이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고 뒤로 뒷걸음 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거야? 잘한다. doubtable 이렇게. 이게 이제 가공할 만한 그런 건데 이제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런 거야. 이 tremendous 같은 거 아주 쉽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huge나 best라고 봐도 돼요. 거대한으로 봐도 되고요. 그러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건 표준, 기준, 정상을 벗어난 거라고. 그 단어 뭐랬어? 내가 재미삼아 3대기 위해서는 이거 넘어야 된다고? enormous. 그래. 놈이 기준, 정상, 표준 이런 거잖아요. 측정 불가. 그래서 내가 의성어로 되게 재밌게 발음한 거 있어? immense하다고. mense. 이게 측정이거든요. 측정 못해 그러는 게. 거인.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면 웃긴데 기간틱. 그래 이제 우린 기간틱으로 하자고. 자이젠틱이고요. 거인에서 온 거예요. 거대하고 엄청나고 어마무시. 고대 로마 시대 거대한 원형 경기장 이름 딴 거 콜로세움에서 온 거예요. 결국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그 존재 앞에서 보면 인간은 마치 한낱 나약한 바보 같은 경우 우와 바보처럼 만드는 스투펜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보잡 현상, 페나미널. 현상에서 온 거. 그게 듣보잡이야. 야,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런 현상인데 우리 왜 어떤 그 수치를 나타낼 때 학문에다가 비하면 뭐 같은 천문학적인. 그래서 astronomical. 마지막 어떤 아이의 능력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재 신동 같은 능력. 뭐야? prodigious.
이런 게 다 그냥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런 거. 또 나오면 난 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적을 나타내고 그러면 이거 빈칸한성이나 이런 걸로 잘 나와요. 과공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런 거.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싸움 걸지를 못하는 거라고. 칠 번으로 갑니다. 고맙지. 한글이 한글. 정상적인 혈압. 아이고 추치가 아닌데 수치인데. 저혈압의 원인, 혈압의 정의, 고혈압의 문제점. 첫 문장. According to Norman Campbell. 야, 전문가 나왔나봐. Your blood pressure is 형광펜. A는 B, 2다 형식이지. 답 몇 번? 3번. 쉬운 거라니까. 내가 지문은 쉽게 설정했더래. 노만 캠벨에 따르면 여러분의 블러드 프레셔, 혈압은 at which 이하한 pulse, 뭐냐? 여러분의 하트가 펌프질 하는 겨, 블러드를. 그래서 through your body로 쭉쭉쭉 퍼져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혈압의 더 높은 첫 번째 수치는 뭘 나타내는 거면 여러분의 시스톨리, 몰라. 그냥 이런 거 밑에 어려운 거 전문용어 싹 써놨잖아. 그지? 이런 걸 리포트, 이런 거 리포트 형광펜. 과거도 아니고 다 현재형으로 써놓고 뭐뭐이다 이런 거 다 정의 내리는 거예요. 8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해하는 데는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건강에 이롭다. 강제성을 띤 행동교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상대방의 내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 문장, The gym teacher walked. 밑줄. 내가 밑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줄 치라고 한 이유는 단락 전개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교실로 걸어 들어오셨다. 과거 에피소드, 과거 에피소드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겨.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보고, 그러면 이 글의 감상, 느낌은 후반부에 가서 전달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앞에 두세 줄 먼저 읽어봅니다. 체육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 그리고는 알아차렸지. 내가 싸우고 있는 거, 매트 새끼랑. 싸우는 거니까 욕을 해야지. 그죠? 그가 sent us, 우리를 out to the running track. 운동장 달리기 트랙으로 끌고 나왔어. 그는 우리를 따라왔어. 미소를 띠며 얼굴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나는 너희들 둘이 서로 손잡고 운동장을 뛰었으면 좋겠구나. 학교 다닐 때 왜 둘이 싸운 선생님들이 악수해! 야, 금방 싸우는데 악수하겠냐? 근데 이 양반은 더 웃겨. 악수요? 띠리야. 손잡고 띠리야, 운동장을. 어떻게 하라고?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로 가서 눈에 보이는 데가 있을 거라고. suddenly 형광펜. 후반부로 가는데 중간에 이런 걸 봐야 돼. suddenly. 갑자기. 그리고 거기도 귀찮으면 두 줄 더 내려, 세 줄 더 내려와서 instead of 형광펜. 이런 뒤집는 장치를 잘 봐야 돼. 뭐뭐 대신에. 만약 suddenly 못 봤어도 어차피 suddenly는 갑자기란 얘기는 뒤집어지는 거니까 후반부로 와도 돼. 갑자기라는 말은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instead of부터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The boy who I had hated for a long time.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hated, 끔찍이도 싫어했었던 그 멍청한 새끼 대신에 여기 나와 같은 누군가가 있는 거고, 바로 그 누군가가 뭐냐면 human being, 인간이란 말이지. 어떤 인간? 야, 친구랑 한번 싸우더니 철학자 대토해.
internal value,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 나와 같은 애가 몇 번? 4번이요. 그냥 끝난 거라고. 이렇게. 야,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자주 싸워야 돼. 그래 어른 되고 이렇게 커나가는겨. 거기 그냥 넘어가? 자꾸 여러분이 넘기니까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suddenly 다음에 it struck me that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it은 가 주어고 that 이하가 진주야. 그러니까 that 이하가 나를 struck 때렸다지. 여기서 strike 했던 뭐야? 떠오르다, 생각나다지. 스트라이크의 과거잖아요. 스트럭. B라는 사물이 A라는 사람에게 떠오르다 이런 거야. 생활용어로 아주 쉬운 예문으로 하면 A good idea struck me. 좋은 생각 하나가 나한테 떠올랐어 이런 거라고. 이거 반대편이 시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는 거라고. 때려? A의 마음을 가로질러. A에게 떠오르다. B가 A에게 떠오르다는 거. 시험에 나온 애가 이거지. 주어가 이제 A로 오는 거야, 사람이. 시험에 나왔다니까, 빈칸 한성으로. 오른쪽에는 그럼 두 단어 뭐 써? 그치. hit on. 잘 알고 있네. 시험에 나온 건데, 혹시 또 나올지도 몰라. 요건 어휘로도 나올 수 있죠. 무슨 to? on하고 쓰이는 애가 don't. B가 A에게 떠오르다 이런 뜻이야. A에게 B가 떠오르다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한 주제 설정이었고요. (9번) 다음 글의 주제는 1번 피지션 내과 의사죠. 의사들에 의해서 촉발된 약물남용. 2번 병에 대한 환자의 바람직한 태도. 3번 질병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 요소들. 4번 현대 의학에서 전통적 치료법의 부활. 첫 문장 The neglect of the mind body. 어머나? mind body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neglect 형광펜. 무시했다지. 문제 제기하고 있지. 끝난 건데. 핵심어가 마인드 바디 링크일 텐데
모던 테크놀로지 메디슨, 현대 의학 기술에서 심리와 신체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neglect, 무시한 건 실제로 짧은 예외적 현상이라는 거지. when viewed, 고려해 봤을 때 뭐를? long, 오랜 치료 기술의 역사를 고려해 봤을 때, 비추어 봤을 때 현대에 와서 신체와 마음과 심리와 신체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무시하고 있었던 건, 현대에 와서 무시한 건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짧은 예외적 현상이니까, 그럼 예전에는 무시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하나 더 읽어볼까요? In traditional tribal medicine,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어떤 그 부족에서 이루어진 의학에서, 그리고 서방 의료 행위에서 처음부터 했던 의료 행위에서 보면 the need to consider the patient mind 동그라미,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늘 인식되어져 왔다고. 다음 몇 번? 3번이죠. 맨 끝으로 하나 가볼까? 아니, 다 읽어볼까? 이건 한번. Until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르기까지 medical doctors, 의사들이 rarely, 좀처럼 the influence of grief, 슬픔, 절망, 이거 심리적 요인이겠지, 이런 거야. 이걸 뭐하러 세부적으로 시시콜콜 나열하냐 이거지. On the beginning and outcome of illness. 자, 병 시작과 결과 이런 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거지. grief, despair, discouragement.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걸 fail to가 뭐뭐 하지 못하다예요. fail to가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그 앞에 뭐 있어? rarely 있죠. 여기 봐봐요. 이걸 실패하다로 해석하면 안 돼. 실패하다 하려면 in으로 가야 돼. 이게 뭐뭐 하지 못하다. 동사 부정인데 앞에 rarely 있다고. 또 뭐 never 이렇게 쓴다고 부정어. 반드시 뭐뭐 하다로 해석하는 거야. fail to 앞에 rarely, hardly, scarcely, never 이런 부정어랑 fail to 같이 다니면 fail to 부정이잖아. 뭐뭐 하지 못하다. rarely도. 그럼 뭐가 돼? 강한.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하다야. 19세기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반드시 고려했다는 거지. 그런 슬픔, 절망, 좌절감 이런 게 질병 시작과 결과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했었단 얘기지. 그들은 또한 not ignore, 거봐. 무시하지 않았단 얘기잖아. 반드시 고려했단 얘기니까. face confidence of peace, 다 마인드를, 부정적 마인드는 grief, despair, discouragement로 얘기하고 긍정적 마인드는 face, confidence, peace of mind로 얘기한 거라고.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힐링 이펙트, 치료 효과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거든. However, 그러나 현대 의사들은 so much power over certain disease through drugs that, so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약을 통해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 능력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갖게 되어서 종종 그들은 까먹곤 했지. 잠재력, 환자의 마인드가 신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잠재력은 잊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냥 약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낭만 닥터 김사부가 돼야 되는 겨. 알았어? 환자의 마인드 상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이런 거야. 옛날부터 그래 왔다고. 이런 해석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다음 글의 제목은 1번 노인들을 위한 열악한 institutional care. 2번 노인들을 위한 institutional care의 종류들.
3번 institutional care의 장소로서의 nursing home. 4번 nursing home을 적절한 nursing home을 선택하는데 요소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institutional care로 가야 될 거라고 아마. 자, 첫 문장 가보면 봐. institutional care 그러잖아. 뭐야 이거? institutional care가 뭐야? 보건이지 보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돌봐주는 거니까 보건 이런 거야. 여기 보건직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없어? 자, the institutional care 그냥 읽어 모르면 괜찮아. institutional care라고 하면 돼. We give our older people 우리가 우리의 older people 노령층 사람들에게 give 해주는 보건의료 혜택은 good reflection 잘 반영하고 있는 거다. 뭐를? 전반적인 태도 우리 사회의 노령자에 대한 그래 잘하고 있는겨.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nursing home은 폭넓은 관심을 받아 왔어요. boring and meaningless 자 지루하고 별로 재미 의미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종종 아유 너무 길게 끝으로 갈래. 밑에서 두 번째 줄 therefore 형광펜 그래서 in some sense 어떤 의미에서 노령자에 대한 우리의 concern 관심은 not forward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같다. 역시 필자의 주관적 견해인 쉼을 두고 있다고. 그럼 좋은 얘기로 갔어? 나쁜 얘기로 갔어? 부정적 얘기로 갔지? 답은 1번이요.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말하는 거 노인들에 대한 거.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11번부터는 빈칸 추론하고 연결사 넣기인데 조금 쉬었다가 해볼까요?